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육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당 심철희 의원입니다. 12년 만에 양당 체제 이후 두 번째를 맞은 국민의당 대표 연설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국민의당 원내대표 및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광주 시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총선을 통해 국민의당이 3당 체제를 마련하여 요소야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통령 탄핵으로 4당 체제가 되었고 어수선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3월 10일은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로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탄핵이 되어 조기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것은 천만 촛불혁명의 힘이었습니다. 광주 시민께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혁명에 참여하며 새로운 정권교체, 정치교체를 명령하였습니다. 5월 9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일로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정을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사전투표율도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광주 시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정권교체, 정치교체의 한 획을 긋는 날이었습니다. 전국 투표율 77.2%를 갱신하며 20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최고 투표 지역은 82%로 당연 광주였습니다. 그만큼 광주 시민이 바라고 바라던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지만 아쉽게 국민의당은 패했습니다. 광주 시민께서 보내주신 그 뜨거운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다시 한번 반성하고 광주 시민 곁으로 다가가 더욱더 노력하는 국민의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광주 시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12년 만에 양당 체제인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상호 소통하며 배려를 통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우선 과제로 띄겠으며 7대 의회 1년 남은 임기 동안 시민과 소통하며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대선의 아픔은 시민께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여기고 보내주신 성원은 마음에 새기며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광주시의원 일동은 광주 시민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시와 의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투명과 책임 행정이 광주시의 기본이라면 경제와 감시는 시의회의 기본입니다. 기본을 튼튼히 하고 튼튼하게 자리 잡고 조화를 이루어야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한때 광주시의회는 일당 체제로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양당 체제로 집행부 견제뿐만 아니라 의회 내에서도 선의 경쟁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견제와 감시로 행정과 예산을 살피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당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 창구를 만들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기본에 충실하며 열린 마음으로 시민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다가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은 만날 때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는 날이 올 수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고향에서 공부하고 고향에서 취직하여 고향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 바라는 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국민의당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예산과 행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산업 등 광주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국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낙후된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 제안 및 예산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교통환경 개선, 보행로 개선 사업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사고와 범죄가 없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민의당은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7대 의회와 민선 6기도 1년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 7대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정, 의정 생활이 3년간 이루었던 어떤 결과보다 더 보람찬 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당은 광주시 주요 현안 문제에 있어 문제의식을 가지고 광주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시민과 소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입니다. 올해 광주시는 광주시의 인적 쇄신 방침에 따라 광주시를 이끌어가야 할 공공기관장 9명에게 일괄 사표를 받아 7명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광주시는 일괄 사표를 제출한 기관장들은 올해 상하반기에 임기가 만료 예정이며 민선 6기 후반기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하여 사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3개 기관장이 공석이며 최근 1개 기관장은 5개월 만에 임용되어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 6기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 6기 후반기 분위기 쇄신이 얼마나 가능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덧붙여 7대 의회에서는 공사공단 등의 후보자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만큼 기관장의 사퇴에 따른 업무 공백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의 인적 쇄신, 유능한 인재에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유로 기관장 공백 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임원추천위원회 거수기 문제, 1차 탈락자가 2차 임원 후보자가 되는 사례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시민에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소명 절차, 사과도 없었습니다. 인사 때마다 많은 잡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인사로 인한 잡음은 없어야 됩니다. 1년 앞짓 남은 윤장현 시장 임기에는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챙겨야 할 것입니다. 민선 6기 벌써 3년이나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작했던 것보다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입니다. 미래 광주 시민의 교통수단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민선 6기 교통 분야 최대의 현안 과제였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기본 설계 영역에서 차량 편수 축소 등 설계가 허술하였습니다. 열차 운행 시 정전에 대비하는 중요한 사항들이 기본 설계에 누락되면서 시민의 안전과 실시 설계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소통 없이 광주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선 6기뿐 아니라 7대 의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의 첫 삽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단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안전과 예산에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기에 광주시는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주 성정역 주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015년 4월 2일을 기억하십니까? 호남선 KTX 개통일입니다. 벌써 개통 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약 1시간 30분이면 도착하여 광주 시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며 이용률은 높아져 현재 송정역 1일 평균 이용객은 15,0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송정역 역사 및 주변 환경 개선은 미미합니다. 송정역 역사 내부는 쉴 공간조차 부족하며 주말이면 교통대단으로 주차할 공간조차 없어 이용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207면 규모의 제2주차장을 신설하였으나 619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대중교통도 불편하여 광주도심에서 송정역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광주역과 송정역 셔틀 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나 광주역 이동시간, 설출 열차 대기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그 불편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송정역까지 자가용과 대중교통보다 요금이 비싼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KTX 개통 2년을 맞이한 광주 송정역 이용객 과밀화에 따른 해결을 위해서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직통버스 노선 개편, 송정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 환경 개선에 있어 민, 관, 의회가 하나가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광주시는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광주시의 접근성을 높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산업과도 연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광주 대표축제 프린지 페스티벌 관련입니다. 내일은 2017년 ACC 광주 프린지 인터내셔널 행사일입니다. 광주시는 광주에서 세계 최고 거리극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작년부터 막대한 축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프린지 페스티벌과 연계한 ACC 광주 프린지 인터내셔널 축제입니다.
3일간 7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외부 관광객이 KTX와 고속버스를 통해 광주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정역과 아시아문화전당 직통노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원활한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형 축제인 만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광주시는 행정계획 및 안전대책 등을 제대로 수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행사의 성공 유무는 막대한 예산이 아닌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교통 문제, 안전 문제에 있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며 프린지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광주시 혈세가 들어가는 축제들은 꼼꼼하게 살피고 사후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5번째,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및 아시아 문화전당 활성화입니다. 축제 장소의 1번지인 아시아 문화전당의 개관 이후 광주시와 교류가 미흡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고 아시아 문화전당 및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문화전당 등 활성화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문화전당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선 이후 대통령 지역 공약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2.0 시대를 선언한 만큼 광주시는 아시아 문화전당과 상호 교류하여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사업에 있어 광주 미래 먹거리 산업과 연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을 거점 삼아 7대 문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시아 문화전당 및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환경조성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의 전담기구 신설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6번째, 군공항 이전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쾌적한 청정도시 광주. 한때 타 지역에서는 광역시 중 가장 공기가 좋고 물 좋은 살기 좋은 곳이라 광주가 평가되었습니다. 그만큼 광주는 공해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은 빛공해, 소음, 악취, 미세먼지 등 다양한 공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해를 줄이기 위해 광주시는 상무소각장 이전, 노후교육차 폐차 지원,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대 현안은 소음 문제인 군공항으로 수십 년간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는 군공항 문제를 인식하여 군공항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광주시의 수건사업인 군공항 이전이 지체되지 않도록 군공항 이전 사업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 및 전남도와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일방통행이 아닌 의회와 소통을 통해 군공항이 원활하게 이전되길 바랍니다. 또한 군공항 소음 문제 외에도 다양한 공해 문제에 있어 심각성을 인식하고 광주 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7번째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 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는 것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광주 시민이라면 윤장현 시장의 광주형 일자리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광주시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관련 특별법인 가칭 일자리 나눔 확산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 제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일방통행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2년 전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사회통합지원센터를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 5월 6일은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 업무를 지원할 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일입니다. 센터장을 중심으로 힘차게 도약할 것을 기대했던 사회통합지원센터는 개소식 이후 1년 만에 사업 포기를 결정하고 업무를 중단하였습니다. 전 센터장은 이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이미지 사업이다. 광주형 일자리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략도 전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언제쯤 손에 잡힐 것인지 광주 시민에게 광주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8번째,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입니다. 2년 전 광주 국제대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입니다. 대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업비 6,056억 원의 국비 2,026억 원, 시비 3,491억 원이 소요된 대형 행사였습니다. 유대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형 스포츠 행사가 2년 뒤에 있습니다. 바로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입니다. 많은 시민이 성공 개최를 희망하면서도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주 기반시설 및 발전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대형 스포츠 행사에 낭비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시는 2019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국제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은 총 사업비 1,697억 원으로 1,062억 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3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수영대회 사업비 절감 대책과 함께 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효과 창출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300억 정도가 투입되어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동의안을 통과해 준 만큼 광주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9번째, 일몰제 대상 공원입니다. 2020년 7월 1일이면 장기 밀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해제됩니다. 일몰제 대상 공원은 25곳이며 토지 매입비만 1조 8천억 원으로 조성 비용을 포함하면 2조 7천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에서는 예산 문제로 공원 매입에 대한 대안 제시하지 못하고 공원 4곳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제안서 접수 공고 전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민단체 설문, 지역민 사전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사업 시행 방식과 사업자 협상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하나 공원 개발에 있어 의회와 시민의 의견 수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몰제로 인해 70% 이상 공원을 기부 체납받고 30% 미만의 부지를 비공원 시설로 설치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부득이하게 진행되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어 지연,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광주시에서는 사업 타당성 검증 등 충분한 검증 과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주시는 의회와 소통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한 후 향후 진행 과정, 사업 선정 과정 등을 시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성공 사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녹지와 공원은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다음은 광주 교육을 이끌어가는 장희국 교육감 및 광주교육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희국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으로 취임 7년이 지나고 이제 1년 임기가 남았습니다. 교육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장희국 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남은 1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교육청 공무원과 학부모 간 소통의 부재로 장희국 교육감께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닌 미래를 이끌어갈 광주 20만 학생들과의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광주교육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전이 의회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토지 매입비만 346억 원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고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함에도 낭비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이전에 관하여 의회와 어떠한 소통조차 없다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문과 학생들의 교육환경권을 앞장세워 예산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전으로 총 8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올해 광주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는 510억 원, 작년 예산액은 351억 원으로 2년간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와 광주예술고 이전 비용이 비슷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낙후시설은 예술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광주에는 예술고를 제외한 315개교가 있습니다. 1개교 이전 비용과 315개교 2년치 교육환경 시설 개선비가 비슷할 정도라면 예술고 이전에 투입되는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며 광주 316개교 환경 개선 시설비가 적기적소에 투입되어 학생들에게 교육 환경권을 보장해줘야 할 것입니다. 학교 이전뿐만 아니라 학교 통폐합 문제 또한 의회에서 지적하였습니다. 광주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시민이 빠진 상황에서 내부적인 검토 과정만을 거쳐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통폐합 문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통폐합은 단순히 두 개 교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아닌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장희국 교육감께서는 학교 이전 통폐합 문제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부지 활용 계획 및 매각 문제 등에 있어 시민에게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학교 이전 통폐합은 광주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회와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광주 미래를 책임질 교육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교육감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합니다. 100년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에서는 상상력과 창의력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 혁신은 정치적 논리, 법과 제도의 변경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있는 장희국 교육감의 소신 있는 교육정책을 보여주시고 광주 교육을 위해 더욱 헌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없는 시장, 교육감, 의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 의정, 교육 행정에 녹아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전 의원은 소통과 협치를 통해 보다 나은 광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시민과 함께 광주의 미래의 계획을 세웁시다. 사람이 바뀌어도 광주의 미래는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는 그런 미래의 광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광주시의회는 12년 만에 양당 체제로 개편되어 과거 일당 독점하던 과거와는 다릅니다. 한때 시장부터 시의원, 구의원까지 일당이 독점하여 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당 체제로 선의 경쟁을 통해 민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중연합당 의원들과 오직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며 겸재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언제나처럼 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며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현안과 민생을 해결하는 데 최우선 과제로 가장 먼저 앞장서는 국민의당 의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광주,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국민의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의당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성원만큼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으며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국민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섭단체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